양코TV. 안녕하세요. 양도코리아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택용도 변경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변경,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적용 대상, 자산 확대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양도코리아에서도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사항을 프로그램에 신규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추가된 기능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가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 시 변경된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과 주택거주기간별 1세대 1주택 공제율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각 용도기간별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계산 시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표 1에 따른 일반 공제율과 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표 2에 따른 1세대 1주택 공제율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사항은 용도기간별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합산할 때 합산된 공제율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공제율의 최대치인 40%까지만 적용됩니다. 이제 해당 개정 내용을 양도코리아에서 추가된 기능을 통해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이나 주택 플러스 상가, 아파트,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의 주거용 등을 선택하여 주택에 대한 신고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별 주택을 계산하는 경우의 입력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산에 필요한 기본적인 입력 사항들을 모두 작성하신 후 1세대 1주택 적용을 위해 비과세 주택 여부 옆에 회색 버튼을 클릭해서 비과세 관련 정보 입력창을 열어줍니다. 비과세 관련 정보 입력창에서 12억 초과 고가주택을 선택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수유형 항목의 용도 변경을 체크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이제 건물 입력 탭으로 넘어가 우측에 부가 입력 사항의 주택수 및 과세 특례의 회색 버튼을 클릭해서 입력창을 열어줍니다. 주택수 및 과세 특례 입력창 하단에 용도 변경을 선택하여 건물의 주택으로 보유 및 거주했던 기간을 개월수까지 입력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19년 1월 1일 용도 변경을 하여 주택으로 보유 및 거주하다 2025년 1월 3일 양도했다고 가정하고 6년 0개월을 입력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부속토지 입력 탭으로 넘어가 건물에서와 동일하게 우측 부가 입력 사항의 주택수 및 과세 특례의 회색 버튼을 클릭하여 용도 변경을 선택 후 토지의 주택으로 보유 및 거주했던 기간을 개월수까지 입력합니다. 주택 토지도 주택 건물과 마찬가지로 2019년 1월 1일에 용도 변경하여 2025년 1월 3일 양도하였으므로 건물과 동일하게 6년 0개월을 입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입력을 완료합니다. 만약 처음 구분 화면에서 건물 토지를 통합 계산을 선택하셨다면 토지의 경우 따로 주택수 및 과세 특례 입력창이 나타나지 않고 건물 입력에 주택수 및 과세 특례에서 입력한 내용을 따라 가게 됩니다. 만약 입력하신 자산이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건물과
토지를 구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입력 방법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는 자산 입력 시 구분 탭에서 우측 부가 입력 사항에 비과세 주택 여부에서 비과세 관련 정보를 입력 후 바로 아래에 주택수 및 과세 특례에서 용도 변경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나 주거용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은 건물과 토지를 구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처럼 따로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영상의 케이스는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6년 0개월, 상가로 보유한 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1일까지 총 15년 이상 보유하여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1세대 주택 공제율은 24%, 상가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30%이며 각 용도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면 총 54%이지만 최대 40%까지만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40%의 보유기간 공제율을 적용하고 거주기간 6년에 대한 1세대 주택 공제율인 24%를 거주기간 공제율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제 양도계산 명세에서 개정된 내용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도계산명세 탭으로 이동하여 세액재계산을 클릭한 후 양도소득금액 계산근거를 클릭해서 계산근거를 확인합니다. 먼저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인해보면 앞서 예상한 내용으로 정확하게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로 예상된 내용으로 계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 근거에서 제대로 계산된 것까지 확인하였다면 다음을 눌러 양도세 신고서로 넘어가 신고서 작성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주식의 2월 과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5년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2월 과세 대상 자산에 주식도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2월 과세 대상 자산들은 10년 이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시 적용했다면 주식의 경우 1년 이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시에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개정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제 양도코리아에서 주식의 2월 과세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도하는 물건에 맞게 상장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을 선택하여 신고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이제 양도일자, 법인명과 사업자 등락번호, 주식 종류에 따른 세율, 법인 종류 등 기본적인 사항들을 작성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식 종류를 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세율 30%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취득일자에 주식 증여일을 적은 후 우측 부가입력사항에 2월 과세 적용 여부를 예를 체크합니다. 증여일에 취득일자에 입력한 날짜가 들어온 것을 확인 후 증여인의 취득일에 주식을 증여해준 증여자가 취득한 날짜를 넣은 후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을 입력하여 줍니다. 이제 다시 기본 입력사항으로 넘어와 주당 취득가액과 취득요양에는 주식을 증여해준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과 유형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기본 입력사항 작성이 끝났다면 우측 하단에 저장하기를 클릭해서 다음으로 진행하시면 입력이 완료됩니다. 이제 주식 양도 계산 명세에서 2월 과세로 입력된 내용이 제대로 계산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취득가액을 살펴보면 입력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일자는 수증인의 취득일자로 나오나 실제 기산은 증여자의 취득일자부터 기산되기에 처음 선택한 중소기업 외 대주주의 1년 미만 세율인 30%가 적용되지 않고 누진세율로 자동 반영됩니다. 이제 양도소득금액 계산 근거를 클릭해서 계산 근거를 확인해 보면 입력한 증여세 상당액도 필요경비로 공제되어 계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 근거까지 확인하셨다면 다음을 클릭해서 양도세 신고서로 진행하여 신고서를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변경된 내용과 그에 따라 양도코리아에 추가된 기능들의 입력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